지난 시간 박사님의 코칭으로 진짜 한번 성공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라이브 상담에 온 약순 씨는 셜록 황에게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5년 후에 자신이 성공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 2번째 약속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정신과 약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셜록 황은 약순 씨가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기 전에 이 2가지 약속부터 했을까요? 특히 왜 첫 상담 다음 날부터 바로 약을 먹지 않는 것, 한 번에 단약을 하는 것을 약속했을까요? 정말 의사와 상의 없이 바로 약을 중단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갑자기 단약을 하면 금단 증상을 겪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하에 서서히 용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말하는데 약순 씨가 한 번에 단약하는 것이 위험한 시도인 것은 아닐지 걱정과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순 씨의 일주일이 어땠는지 빨리 확인하고 싶네요. 일주일 만에 다시 라이브 상담에 찾아온 약순 씨는 어떤 일주일을 보냈을까요? 오랫동안 정신과 약에 의존해온 약순 씨가 단약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몸과 마음의 증상들과 단약으로 인한 고통을 다루기 위해 셜록 황이 제시하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일주일간의 단약에 성공한 약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의 영상을 보면 나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되면 내가 가진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황심소와 함께 나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가고 내 삶을 원하는 대로 그려나가는 여정을 떠나볼까요?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처음에 앉았을 때 얼굴 표정은 그 약을 먹었는데 중지한 사람이 보이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이고, 그걸 본인은 얼굴이 부었다라고 표현하는데 나도 왜 그런 모습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약을 먹다가 중지했거나 약을 너무 계속 먹은 사람들한테 이 얼굴 모습이 나타나요. 지난번 본 것보다는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얼굴이 바뀐 것도 맞고요. 네. 지금 이제 콘스타든 뭐든 다 아빌리파이든 다 끊었죠, 그죠? 네. 일주일 내내 편두통 같은 것처럼 네. 두통에 상당히 시달리고. 네. 일단 붓고. 네, 붓기 시작하고요. 편두통이 너무 심하고 어지럽고. 식욕이 없고. 네, 계속 막 짜증이 좀 계속 나고요. 네,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집중도 안 되고 이래서 집에 가서 퇴근하고 계속 누워 있고. 퇴근 누워 있고요. 네, 무기력해져가지고. 그랬을 때 본인이 다른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무기력하고 짜증만 계속 나는 상황을 일주일을 견디셨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대단했어요. 대단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카톡을 보거나 거울을 보는 것도 약간 조금 피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뭔가 부으니까. 그렇죠, 부으니까 보기 싫은 것도 있는데 왠지 네. 그냥 못 보겠고 카톡도 답장하고 읽는 게 갑자기 조금 무서워져가지고. 카톡을 읽는 게 갑자기 무서워졌다. 네. 어떤 측면에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본인이 예상하지 않았던 뭐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상한 문자가 올 것처럼 무서웠어요? 아니면 특별히? 약간 저 사람이 날 안 좋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뭐 본인이 약을 끊었다라는 거하고 네. 그 사람이 네. 어차피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인간이 본인이 약을 끊은 거를 알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그냥 괜히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안 좋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 왜냐하면 훨씬 더 불안감이 더 올라오는 것 같고 콘스타를 먹을 때는 웬만한 것도 그냥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본인이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 유리창을 누군가가 망치로 텅 깰지도 모른다는 전에는 두들겨 콘스타를 먹을 때는 마치 그 유리창이 아니라 플라스틱 정도 창인 정도로 생각을 해서 누군가 이 망치로 두든다 하더라도 튕겨낼 것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먹으니까 이 유리창이 저절로 깨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느낌까지 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거기에 두통까지 있으니까 정말 그렇죠. 조금이라도 만약에 무슨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은 못 견딜 것 같은.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약을 안 드셨다는 거죠, 그죠? 네. 에이, 그냥 먹자 이런 생각 안 하고 일주일 버티셨어요. 셜록 황은 약순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힘들어도 일주일 동안 끝까지 약을 먹지 않고 버텨낸 약순 씨의 노력을 지지해 주었어요. 약순 씨는 오랫동안 매일 먹었던 약을 갑자기 먹지 않으니 두통, 어지러움, 식욕 감퇴, 무기력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짜증, 무기력, 불안, 예민함과 같은 정신적 증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어요. 일주일 동안은 잘 버텼지만 무작정 참고 버티기에는 너무 많은 증상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약순 씨입니다. 그럼에도 셜록 황은 약순 씨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신과 약을 끊어내는 단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약의 증상들을 관리할 수 있는 비법도 셜록 황은 알고 있을 텐데요. 셜록 황은 어떤 비법을 알고 있기에 약순 씨에게 약을 끊으라고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일주일 동안 약을 안 먹으면서 어쨌든 그 머리 아프고 힘없는 그 상태를 참고 견뎠다는 거는 너무 놀라워요. 본인이 운동을 원래부터 안 하세요? 네, 원래 안 해요. 마지막으로 운동한 기억이 없어요. 안 나세요? 네. 근데 왜 운동을 하라고 그러냐 하면요. 본인이 사실 약을 먹는 상태에서 약에서 신체가 의존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약을 안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약으로 인해 가지고 억제된 여러 가지 이 신체 뭐 그게 호르몬이 됐던 신경 전달 물질이 됐던 뭐든지 간에 신체가 반응을 보이게 돼요. 얼굴이 지금 이제 달덩이로 부었어요. 불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계속 복용하며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신체가 약의 성분이 외부에서 항상 들어올 것을 가정하고 그 상태에 적응되어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갑자기 매일 들어오던 약 성분이 들어오지 않으니 약에 적응된 신체는 일시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고 약 때문에 억제되어 있던 신체가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반응은 단약을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이 다양한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양한 고통스러운 증상들은 그 자체로 악화되거나 재발한 병의 증상이 아니라 약에 마비되었던 몸이 깨어나며 스스로 재정렬하는 기지개와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순 씨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꼭 이렇게 힘들게 끊어내야 하는 것인지, 이 방법이 맞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약으로 인한 금단 증상에 대해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았어요. 금단 증상은 약물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갑자기 줄어들어 나타나는 감기 같은 증상, 두통, 짜증, 어지러움 등의 증상들인데요. 다시 약을 먹으면 싹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약물 농도가 줄어서 생긴 신체 반응으로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중독 증상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료가 끝나서 서서히 약물을 줄여나가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약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금당 증상을 이겨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죠.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과 약은 단순히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만이 아니라 병이 치료될 때까지 꾸준히 먹어야 하고 다 나은 다음에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면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정말 약으로 마음의 아픔이 치료될 수 있나요? 이 질문과 관련하여 유튜브에서 유명한 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안 계열의 증상을 예를 들어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가 마음이라는 게 뇌 안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아픔은 뇌가 아픈 것이 되고 뇌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통해 뇌신경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치료가 되겠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 약을 먹고 낫지 못하는 것은 약을 복용하다 한두 달 후 증상이 좋아지면 약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건 증상만 잡혔을 뿐 치료가 된 것이 아니라고요. 치료가 될 때까지, 즉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증상이 없어도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치료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서서히 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 7년간 꾸준히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으며 최근 2년간은 한 병원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끊지 않고 약을 복용해온 약순 씨는 왜 치료가 안 끝날까요? 왜 치료가 되지 않은 것인가요? 도대체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또 찾아보았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끊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한 정신과 의사는 질환에 따라 진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우울증의 경우 3개월 내에 약을 끊으면 대부분 재발하므로 최소 6개월, 1년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3번 이상 재발할 경우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공황장애의 경우 2년 권고, 조현병의 경우 6개월 동안 약이 맞는지 이것저것 복용해 본 다음에 첫 발병이면 1, 2년, 두 번째 발병인 경우 5년 이상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또한 TV나 ADHD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완치가 아닌 증상 조절용 약으로 혈압약처럼 계속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순 씨는 20대 초반부터 2형 조울증, 공황장애,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복용한 세월이 얼마인데 조울증과 공황장애는 완치가 되어야 맞는데 왜 낫지 않았을까요? 의사 선생님들의 완치 후 단약할 수 있다는 말은 희망 고문 같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단약에 대한 궁금증으로 정신과 약물에 대해 조사하다 보니 정신과에서 정신병이라는 증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마음의 아픔은 뇌의 문제고 뇌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쓰는 것이고 약물을 통해 병의 치료가 가능하다. 이것이 의사 선생님들의 정신병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신병의 기제가 명확하다면 진단과 완치 여부는 너무나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왜 그렇게 진단하고 완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우울증이 뇌의 문제라면 진단은 뇌 기능을 파악하는 기계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기침하거나 배가 아프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폐와 장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폐에 염증이 생겼는지, 대장에 가스가 차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뇌는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아직 그런 기계를 만들 수 없을까요? 만약 우울의 증상으로 힘들어하지만 뇌가 멀쩡하다면 이것은 우울증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단약을 해도 되는 시점은 뇌가 치료되었는지,
뇌를 살펴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단약에 관해 언급한 의사 선생님이 단약을 하는 시기에 대해 한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단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시험 준비 중이라거나 현재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등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단 약을 계속 먹는 게 좋고, 상황이 좋아졌을 때 서서히 감량하여 끊을 것을 제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효과가 좋았던 약이 잘 듣지 않고 오히려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면 그 환자가 스트레스 상황일 때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신과 약물로만 증상을 조절하겠다는 것은 반쪽짜리 치료라고도 말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강조하면서요. 이 말 속에서 약물이 증상에 미치는 효과는 부분적이며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약물의 효과는 스트레스 관리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사의 고백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까지가 정신과 약물과 단약에 대해 파악하고 나니 막연히 약을 꼭 먹어야 한다거나 단약은 철저히 의사의 지도하에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치료가 된 후 서서히 감량해야 한다는 말을 어기면 안 될 것 같은, 전문가가 그렇다고 하니까 따라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불안한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순 씨는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위에서 언급된 원칙들에 따라 단약을 해야 한다면 약순 씨에게 단약의 기회가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도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황심소를 계속 들어왔던 분이시라면 마음과 몸이 어떤 관계이며 마음이 어떻게 다양한 몸의 증상으로 표현되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원인은 알 수 없고 치료되지 않는 증상들로 힘들어하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읽자 몸의 증상이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라이브 상담을 통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뇌 속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라는 신체 부위는 말 그대로 물리적 신체 기관입니다. 뇌를 다른 신체 부위와 같은 물리적 신체로 본다면 마음이 만들어내는 신체의 각종 증상처럼 뇌의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교란으로 인한 증상들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뇌신경계의 이상은 질병의 원인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아픔이 만들어내는 결과일까요? 의사 선생님들은 마음이 뇌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셜록항은 마음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셜록항은 약순 씨가 가진 모든 마음의 아픔, 그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약순 씨의 마음, 즉 믿음을 약순 씨 스스로 알고 수용하도록 도움으로써 약순 씨가 자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순 씨가 가진 원래의 증상들 모두 약순 씨가 가진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셜록항은 약순 씨의 약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약이 약순 씨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고 계속 복용했을 때 결국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본인이 이전에 약을 먹었을 때는 본인한테 어떤 도움이 됐다고 본인 생각해요? 일단 되게 제가 엄청 무기력했었거든요. 무기력했는데 근데 약 먹고 특히 콘서트 먹고 나서는 엄청 활발해지고 맞아요. 작은 것도 집중이 잘 되고 약간 즐겁고 이랬거든요. 작은 것도 집중이 되고 훨씬 더 업된 느낌이 들고 즐거웠죠. 네, 그렇죠? 바로 좋아졌어요. 바로 좋아졌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콘서트를 먹는데 그래 되면
계속 콘스타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콘스타를 계속 먹으면 또 본인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본인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사실 좋아진 거 위주로 기억이 나서 원장님한테도 약이 좀 잘 맞다. 잘 맞다. 네, 그래서 우울하거나 무기력한 게 많이 사라져가지고 좋다는 얘기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콘스타 먹었을 때 본인이 살쪘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안 들고. 네. 그래서 콘스타 먹으면 본인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생각만 들고 집중도 잘 되는 거. 그래서 그 약이 본인한테 잘 맞다고 생각을 했지 뭐 그 다음에 든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네. 단약은 만만치 않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무엇보다 단약에 대한 간절함이 단약을 실천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약의 효과가 어땠는지, 그 즉각적인 효과를 위해 계속해서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의존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며 약에 대한 의존 상태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깊이 느낀다면 단약의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약순 씨는 약을 먹으면 바로 좋아지는 경험을 했고 약이 잘 맞는다고만 믿고 있네요. 약순 씨의 말에서 약에 대한 신뢰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순 씨는 지금까지 더 약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복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나 약으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느끼지 않았던 약순 씨가 갑자기 약을 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성공해보겠다고 마음 먹었고 성공을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약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의존하고 믿고 지내온 약과의 이별을 실행하며 다양한 몸과 마음의 증상을 겪고 있는 약순 씨의 생활에 당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럼 대체 어떤 마법이 본인한테 씌었길래 본인이 그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근데 대신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다. 누워만 있었어요. 누워만 있었다. 네. 오. 정말 내가 죽은 듯이 그냥 누워만 있으면 죽음의 사신이 나를 피해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지내셨다는 거네요. 네. 약순 씨가 금단 증상을 겪으며 버텨낸 방식은 그냥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그냥 누워서 버티면 언젠가는 증상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질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금단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일까요? 셜록황은 드디어 비법을 알려줍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금단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일까요? 셜록황은 드디어 비법을 알려줍니다.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아파도 더 이 길에 나와가지고 산 올라오고 걸어요. 엄마 네가 아프면 아파봐라. 그럼 나는 더 네한테 내 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너한테 더 아프게 만들어주마. 그래서 어느 아픔이 더 강한지 보자. 내가 길에서 쓰러지느냐 아니면 끝까지 가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내려오면
분명히 아침 시작할 때는 아팠는데 근데 그게 없어지거든요. 신기하죠? 네. 회사를 나간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몇 시에 회사를 나가요? 11시요. 11시에. 네. 그리고 몇 시에 끝나요? 6시. 6시에. 그러면 본인이 11시 나가는 건 아침에 9시나 10시에, 9시에 일어나기나 7시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11시에 나가는 거죠. 거기서 그냥 11시에 나오면. 거기서 11시에 나오면 나구나. 그러면 내일부터 아침에 11시에 가면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간다는 생각 혹시 해봤어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목동이요. 목동역. 걸어갈 수는 있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런데 가까운데 안 걸어갔다는 거잖아요. 40분 걸릴 거. 40분이면 훌륭한 산책 코스네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걸린다고 생각해서 11시에 출근하면 집에서 10시에 나가면 어때요? 그럴 수 있겠어요, 내일부터? 약순 씨가 지금 겪는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비법이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단순한 비법을 실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죠. 약순 씨의 일상에서 어떻게 운동을 실천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셜록 황은 내일부터 당장 회사까지 걸어서 다니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셜록 황은 매우 세심한 것까지 배려해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해 주었어요. 왜냐고요? 단순히 운동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약순 씨가 그 운동을 실제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방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어야 해요. 약순 씨는 그동안 안 하던 운동, 좋아하지도 않던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기에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실천하기 힘든 이유가 발생하면 바로 그만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좋아지는. 네. 그리고 끝나고 6시 끝나면 벌써 어두워지니까 조금 가는 길이 위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야. 왜냐하면 어두운 길을 가면 본인 같은 사람은 또 납치 당해가지고 저기 서해안 새우배 태우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어차피 안양천으로 통해서 가요. 안양천 가기 때문에 거기 산책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시간도 괜찮다라는 말이네요. 잘 됐어요. 안 그러면 난 또 테이즈 건을 하나 사야 되나 싶었는데 옷차림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운동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좋네요. 그거를 신고 출근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본인이 도착해가지고 거기 회사 탈의실에서 구두를 하나 신거나 옷을 갈아 신어야 된다면 백팩 같은 데다가 그거를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또 퇴근할 때 옷을 갈아입고 그걸 하고 돌아온다. 그런 본인 생활을 방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런데 본인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일까요? 근데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좋아요. 정말 너무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게 체력이 지금 너무 안 좋은데 네. 지금 본인 체력이 안 좋기 때문에 걸어가면 1시간 안에 과연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죠, 그죠? 네. 중간에 쓰러지기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 많이 걸으면 머리도 아프고. 네. 그런데 지금 이 방법으로 가면 머리가 아픈 게 없어져요. 처음에는 아플 것 같은데 그리고 처음 시작하려면 엄청나게 머리가 더 지끈지끈 아파요. 네. 야, 너 지금 너 지금 그렇게 시작하다가는 중간에 쓰러질 줄 몰라. 그런 불안도 생겨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본인이 진짜 이제 러닝맨으로 바뀌는 거예요. 특히 본인이 체력이 안 좋은데 그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더 상황이 조금 안 좋네요. 그래도 그럼 본인이 이제
내일부터 네. 본인이 네. 아침에 10시에 집을 출발해가지고 11시에 회사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회사 끝나고 6시에 출발해가지고 집에 7시에 도착하는 이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좀 체력이 붙어서 두통 이런 것도 좀 덜할 것 같긴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하면요 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 썰어져요. 네. 왜 그럴까요? 안 하던 걸 해서. 그렇죠. 하루에 2시간이나 본인이 걸어가는 거를 유지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했으니까 첫날 한 4월 정도는 본인이 어차피 뭐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네. 4월 정도는 더 힘들 거야. 근데 4월쯤 지나면 본인이 머리 아픈 거는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네, 들어요. 들어요. 네. 예.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지난번 그러면 본인 상담 나와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경험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뭔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니까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항상 뭐 해야지 말로는 되게 다짐 많이 했었는데 진짜로 꾸준히 달려간 적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방송 타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상담은 몸을 약에 의존한 채 살아온 약순 씨가 자기 몸의 주인으로 살도록 돕기 위한 셜록황의 비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셜록황은 그녀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고 몸이 약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찾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약순 씨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생각해보고 또 실천해보기로 했죠. 하지만 약을 끊은 이후 약순 씨는 계속 더 아파졌다고 호소합니다. 약순 씨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아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분명 마음이 아파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따라 병명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약을 먹으면서 지냈거든요. 그런데 더 성공하고 나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셜록황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자신이 더 이상 정신과 약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약을 먼저 끊고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어요. 특히 약순 씨는 방송에 나와서 공개 상담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순 씨는 자신이 약을 먹지 않게 됨으로써 계속 아프다는 호소를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순 씨는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셜록황은 약순 씨가 원하는 성공을 하기 위해 정신과 약을 먼저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약을 끊고 나서 약순 씨가 이렇게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 도대체 셜록황은 무슨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상담에서 약순 씨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왜 정신과 약을 먼저 끊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약순 씨의 다음 상담도 기대해 주세요.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샵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샵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